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자의 재무 심리 유형이 무엇인지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MBTI라고 성격 유형 검사 있잖아요. 저는 그건 해본 기억이 있는데 재무 심리 유형도 구분이 가능한가요? 예, 구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인 속성이 8가지가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모양이 막 달라져요. 기본적인 속성이 8가지가 예를 들어서 모험가, 배짱이, 자린고비, 유아형, 그 다음에 숭배형, 패자형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각각의 성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성향이 크고 더 강하고 약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성향이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기본적인 16가지의 유형과 또 개별적으로 또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렇게 재무 심리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면 나의 재무 심리 유형이 건강한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유행 속에서도 건강한 부자로 가는 유행이 있고 또 가난하게 만드는 유행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시 2가지 마음이 존재하죠. 한 마음은 계속 나를 부자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 마음은 자꾸 나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은 부자의 마음은 뭐라고 하겠어요? 명령을 저금하고 잘 불려라고 하겠죠. 그런데 가난한 마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써라 하겠죠. 그럼 그 당시에 내가 어떤 마음이 강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금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소비로 가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현상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성향이 강한지에 따라서 본인의 미래가 이제 보이죠. 그래서 분명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성이 따로 있고 가난한 또 마음이 따로 있다는 건 이제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부자 유형이 있고 가난한 유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 재미있거든요.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모험가, 자린고비, 사냥꾼, 숭배형, 패자형, 일확천금, 배짱이, 유아형이 8개의 속성이잖아요. 네. 이 속성들은 모든 우리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모험가와 자린고비와 사냥꾼과 숭배형은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모험가는 돈을 더 많이 가지려는 진취적인 성향, 자린고비는 뭡니까? 돈을 아끼려는, 지키려는 성향, 사냥꾼은 돈을 키우려는 성향, 숭배형은 돈이 정말 중요해. 딱 찍으려는 이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쪽은 유아형, 배짱이형, 일확천금, 패자형은 가난을 가져오는 유형이에요. 유아형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공주형이라고 그래요. 있으면 막 쓰고 싶고 놀고 싶고 그렇죠. 인생은 너무 행복한 것 같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 배짱이형은 뭐죠? 쉽게 돈 벌려는 사람, 게으른 사람. 일확천금은 뭐죠? 한 방으로 크게 벌려는 허황된 성향. 그래서 마지막으로 패자형은 현재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패자형이라 그러면 벌써 돈에 다친 거예요. 힘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나왔는지 궁금하죠? 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부자의 마음을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되죠?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부자의 마음 중에서 뭘 들고 있고 가난한 분 중에서 뭘 있는지를 알아야 고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같이 상담을 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어요. 네, 박사님 말씀대로 보면은 부자 유형이 이렇게 4가지의 세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4가지 유형은 가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총 8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 함께 하신 이 3분이 미리
자기 재무심리 유형이 무엇인지 진단을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결과 궁금하시죠? 결과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분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먼저 첫 번째 분부터 살펴볼게요. 모험가형이 나왔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도 모험가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단어를 볼 때 모험가라고 그러면 뭔가를 리스크를 안으면서도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겠죠, 그죠? 네. 돈에 대해서 좀 더 사이즈가 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리더형이고 보스형이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또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어때요? 좋은데요? 그런 거 같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돌격형이기 때문에 성공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만한 많은 위험이 따라요. 사업을 우리가 벌리기만 한다고 하면 성공한다고 하면 모두가 다 성공했겠죠. 그죠? 사업을 할 수 있는 성향은 가졌지만 그 다음에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또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모험가형의 성향의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크게 벌리면 뭐예요? 큰 위험이 따르죠.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위험도 없지만.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마음 중에 하나인데 그에 따른 위험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항시 준비하셔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항시 제일 좋은 게 계획성과 치밀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위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매번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그 진행이 어떤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큰 데만 보지 말고 매번 작은 것도 살피는 세밀하게 살피는 부분들을 반드시 준비하고 그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네. 네, 바로 두 번째 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은 무념형이 나왔네요. 굉장히 독특한데요. 어떤 유형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무념형이 뭔 것 같아요? 단어가 설명하는 게 없설무의 생각념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개념이 세워지지 않은 분. 보통 사람들은 돈을 가지기도 하려고 그러고, 그죠? 불리기도 하려고 그러고, 또 쉽게 벌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의 성향은 열심히는 살아요. 그리고 성실하게 착하고 단계적으로 사는데, 돈을 많이 가지려는 이 양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너무 작아요. 그래서 위험을 안고라도 크게 벌려는 생각도 없고, 돈을 악착같이 아끼려는 생각도 없고, 굳이 뭐 그렇게 키우려는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돈이 뭘 중요해? 돈을 오히려 사람을 살아갈 때 안 좋은 거야 라는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성직자분. 그렇죠. 성직자분들이 그렇게 살면 딱 맞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 때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의 목표라든지 꿈이 작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산다면 나 혼자 있지 않잖아요. 그럼 내 배우자가 방금처럼 부자가 되고 싶을 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돈에 대한 이런 에너지의 크기의 차이 때문에 많은 이제 갈등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강요하면 안 되겠죠. 자녀들한테도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자꾸 이렇게 하면 나이키도 신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허황된 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착실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기왕될 것 같으면 본인은 돈에 대해서 더 벌려고 하고 돈에 대해서 좀 악착감을 키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네, 마지막 분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린고비형이 나왔어요. 자린고비형 한번 살펴볼까요? 자린고비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자린고비가 이게 나쁘냐, 이게 개념이 아니죠,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돈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걸 잡는 힘이 강한 사람들은 내보내지 않겠죠, 그죠? 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자린고비 성향이 나타나지만 이 자린고비라는 게 돈을 지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예전에 자린고비라 그러면 뭡니까? 굴비를 달아놓고, 그죠? 뭐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래서 자린고비는 꼭 필요한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결국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나오죠. 내 삶이 또 너무 질이 퍽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모으는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고 안 쓰는 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적절히 나누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지고. 또 그러다 보면 본인 스스로의 삶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활하지 않잖아요. 즐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성은 돈을 지키는 속성인 반면에 또 다른 문제가 오죠. 그러면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눔을 같이 하셔야 돼요. 나눔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로 남편분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벌어다 주면 절대로 안 쓰시는 분이니까 집에 돈이 있죠. 반대로 뭐 유아인을 만나든지 배짱이를 만나면은 갖다 주는 게 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면 여기 들어가면 탁 저장되어 있는 사람. 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또 우리가 부작용이 있으니 그 부분을 적절히 나눌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성향을 가지신 분. 현실적으로는 아주 좋은 성향이다. 네.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가끔은 배짱이형이고 또 가끔은 완전 반대인 사냥꾼형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안에서 양면적인 속성이 나타날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8명의 친구가 내 안에 살아요. 이 친구들끼리 누구하고 누구가 친구를 맺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자, 보십시오. 어느 날 무언가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냥꾼의 친구가 친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크게 돈을 무엇으로 벌게 돼 있어요? 투자로 버는 거죠. 그럼 투자를 하게 돼요. 거기다가 또 일확천금이 친구를 또 맺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투자로 큰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위험에 투자를 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 마음들이 건강한 마음들끼리만 뭉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건강한 마음도 있고 가난의 마음도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쪽 부분은 돈의 앞으로 미래까지 돈의 양을 설명하는 것이고 돈을 벌더라도 이쪽이 커지면 위험한 게 다 날릴 수 있는 것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쪽에 성향이 배짱이 성향이 있고 이쪽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똑같잖아요. 투자는 그냥 던져두면 잘 될까요? 아니죠. 자꾸 보고 열심히 분석해야 되는데 투자만 해놓고 배짱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복합 마음이 형성되어 있지만 본인은 위험에 있으니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